수능 특강 15강 7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우리 살펴볼 건데 일단 너희들이 딱 보면 이제 이 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느낌이 오니? 선생님이 보니까 초록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형광펜 초록색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있고 주황색 형광펜 이렇게 딱 쳐져 있다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이야? 바로 대립상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대립상이 뭐냐? 바로 고체와 solid object와 bodies of liquid, 액체. 바로 이 액체의 대립상이 딱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대립상으로 나오는 글은 원래 어떤 문제로 잘 나온다고 했지? 바로 어휘 문제. 그리고 빈칸 문제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문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또 사실 그 외적으로 disrespect, 그 다음에 rather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순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글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로 내기보다는 혹시 나온다고 하면 또 다른 문장 넣기 문제로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어휘 그 다음에 빈칸 물론 어휘 빈칸이 훨씬 더 좋은 문제 유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립상을 이어가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고체부터 들어간다. solid object 고체는 cohere 응집하게 됩니다. 어떻게? as a whole 전체로서. 자, 이 전체로 응집을 한다. 이게 바로 고체의 특징인 거야. 이거 뭐 너희들 충분히 잘 알 수 있지.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간다. While their shapes, 그들의 형태가 can be distorted, 어떤 뭐 변형되어질 수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까지는 자, 어떻게? 그들이 탄력이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들이 탄력이 있는 정도까지 그 변형되어질 수 있는 반면에 in the main 하면 대체적으로는 주로 그들은 accelerate, 가속화되어집니다. 그리고 tends to move,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as a whole, 그렇지. 전체로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the direction, 그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냐? applied force, 가해진 그 힘의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바로 고체의 특성이지. 자, 그러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어느 정도까지는 변형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무공 같은 경우 있잖아. 고무공을 이렇게 발로 뻥 찼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차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고무공이 탄성이 있으니까 그 탄성이 있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고무공이 움푹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비록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공은 어떻게 되지? 그 차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점점 가속화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그 차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동을 할 때 어떻게 되니? 그 전체적인 공 덩어리 그 자체가 이동을 하잖니. 약간의 형태의 변화는 있다 할지라도, 그지? 바로 그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립상으로서 이제 액체가 나오는 거야. 자, bodies of liquid. 액체는 다릅니다. In this respect, 이러한 점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점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런 고체의 특성. 어떤 전체적으로서 가해진 힘의 방향으로 가속화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 그러한 경향의 관점에서는 액체는 다르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액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They freely, 바로 액체지. 그 액체는 그들의 형태를 변형시킵니다. 어디에다가? 그 담는 용기에다가 또는 그 담겨진 그 고체에다가 그들의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will simply 간단하게 길을 내어줍니다. 그 고체에게. 어떤 고체냐? 그들을 통해서 이 그들은 바로 액체지. 그 액체를 통해서 서서히 움직이는 그 고체에 길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야, 액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원형 물통이든 아니면 네모 물통이든 그 형태에 맞춰서 모양을 바꾸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 수족관 안에 큰 돌을 넣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돌 자리를 피해서 비껴서 그 외부 부분을 이렇게 물이 감싸게 되잖아. 바로 이게 그 얘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바다를 통해서 잠수함이 지나간다고 치자. 잠수함이 바로 고체잖니. 그럼 고체가 이동할 때 그 물이 옆으로 이렇게 비켜 서잖아. 그지? 바로 그 얘기야. 그게 바로 그 액체의 특징이지.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 사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액체가
is subject to a force. 어떤 힘의 영향을 받는다면 be subject to 어디에 종속되다, 어디에 영향을 받다 이런 뜻이지. 그 힘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will not tend to move as a whole. 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In the direction of that force. 그 힘의 방향으로. 그 힘의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야, 전체적으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뭐의 특성이었어?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렇게. 바로 고체의 특성이잖아. 그러니까 액체는 어떤 힘의 영향을 받을 때 고체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바로 나오잖니. leather. 오히려. 그러니까 고체와 같이 어떤 힘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보다는 그 적용된 힘은 is converted. 전환되어집니다. 뭐로? 그 액체에 의해서 뭐로 전환되느냐? an isotropic one. 그 등반성의 힘으로 전환된대. 등반성의 힘. 자, 그래 놓고 이제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는데 등반성의 힘이 뭐야? 잘 아리까리하지.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 근데 등반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물질의 특성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성질. 그게 바로 등반성이래. 야, 사실 한글로 읽어도 이것만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그러나 너희들 당황하지 마. 분명히 영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관계사가 들어갔잖니. 관계사는 바로 등반성의 그 힘을 설명하려고 붙은 거야.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 자, 그런데 그 등반성의 힘은 will urge, 촉구합니다. 또는 강제합니다. 이런 뜻이 있지. 여기서는 강제한다라고 하자. 강제할 것입니다. 뭐를? 오형식이다. 그 액체가 to move, 움직이도록. 자, 어떻게 움직여? In any direction, 어떠한 방향으로든 움직이도록. 근데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지? 그것에 오픈되어 있는, 그 액체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자, 뭐 한가운데,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이야. 뭐 한가운데, unconstrained, 구속받지 않는 가운데, 뭐에 대해서? 어떤 경향, 성향에 대해서. 그 액체가 to cohere, 응집하는 그러한 성향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가운데 그 액체가 그 액체에 대해서 개방되어진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도록 자, 뭐야? 강제하는 그런 등반성의 힘으로 전환될 거라는 거야. 어우, 말이 좀 복잡했니? 자, 해석을 이렇게 쭉 했는데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쉬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일단 이렇게 알아야 돼. 지금 leather 나왔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바로 4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 액체는 곡체의 특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없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곡체의 특성, 어떤 그 힘의 방향으로 전체로서 움직이기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어떤 등반성의 힘으로 전환이 된대. 근데 그 등반성의 힘은 뭐냐 하면, 그 액체에 있어서 어떤 열려진 방향, 그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액체가 움직이게 한다는 거야. 자, 아까 고체는 어떻게 됐지? 힘을 받으면 그 받는 힘의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는 힘을 받았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만 액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래. 그냥 액체 주위에 자기가 이제 나중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있으면 그냥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인다는 거야. 그게 바로 액체의 특성이지. 응? 그게 바로 또 이제 고체하고 딱 대립되는 개념 아니겠니? 그런데 어떤 가운데, 이건 어휘 잘 체크해야지, 구속되지 않는 가운데. 자, 뭐에 의해 구속되지 않느냐? 액체가 응집하는 그러한 성향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액체도 전혀 이 응집하는 그러한 성향이 없는 건 아니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액체도 이렇게 물을 부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 액체 나름대로의 그러한 응집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경향이 구속을 못 한다는 거지. 그 액체에 이동하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전혀 액체가 응집하는 거에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액체는 어떻게 한다?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가해진 힘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갈 수 있는 곳이 전부 다 오픈되어 있으면 어떤 곳으로든 움직인다. 이게 바로 액체의 특성이라는 거. 알았지? 어떻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더 볼게. 그러면 좀 더 너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물은 will tend to leak.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바로 위에서 언급한 등반성이라는 그러한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 파이프로부터 새는 경향이 있다. with equal facility. 원래 facility 하면 시설, 능력 이런 뜻인데 이게 with facility 하면 아주 수월하게, 용이하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equal facility니까 똑같이 수월하게 새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뭐? 바로 어떤 방향이든지. 바로 앞에서 언급했잖아.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인다고.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 얘기지. not just 하면 방향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이지? 그 수압, the head of water. 이게 수압이다. 수압의 무게의 방향. 그러니까 수압의 무게가 그 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수압은 어떤 수압이지? 그러니까 bearing down on it 하면 그 액체를 내려 누르고 있는 그 물의 그 수압의 힘이 그 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도 당연히 물이 이동하는데 그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무슨 특성이었어? 바로 고체의 특성이었잖아. 이게 바로 그 고체의 특성이지. 어떤 수압이 내려 누르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은 고체의 특성인데 이러한 고체의 특성처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수월하게 파이프로부터 새는 경향이 있다는 거. 바로 앞에 등반성이라는 성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너희가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다. 지금 어쨌든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하면 고체는 어떤 특징? 바로 전체적으로 응집하는 특징. 그러다 보니까 힘이 가해졌을 때 그 가해진 힘의 방향으로 전체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 고체는 그렇다고 했어. 근데 액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액체는 그 형태를 일단 그 용기에 또는 만일 그 액체 안에 어떤 물건이 잠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 형태를 바꾼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고체가 액체를 통해서 지나가려고 할 때 그냥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 액체가 어떤 힘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고체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없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 액체는 등반성의 어떤 성질을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 그 등반성이 뭐냐 하면 만일 액체에게 있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모두 오픈되어 있으면 오픈되어 있는 어떤 방향으로든 그 액체는 움직여 버린다는 거야. 알겠지? 물론 액체도 고체처럼 응집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런 성질하고는 전혀 구속받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든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예시로서 들어가는 게 물이 파이프에서 셀 때 모든 방향으로 쉽게 이렇게 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단지 수압이 내려 누르는 그런 아래의 방향으로만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고체와 바로 액체를 이용해서 이 대립상을 이용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든지 빈칸 또는 어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이 흐름, 너희가 이런 그 대립상에 관련된 문제를 접할 때는 이 둘의 특성을 한글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너희가 이 지문을 같이 공부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